안녕하세요. 정원장의 건강교실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이고요. 건강에 해로운 7가지 식습관 중에서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 우리 음식들 중에는 우유와 유제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유와 유제품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유와 유제품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우유는 누구를 위한 음식인가입니다. 그렇죠. 우유는 어린 송아지를 위한 겁니다. 이 지구상에서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꼭 우유를 먹어야 할까요? 그런데 소도 보면 자기 송아지가 일정 정도로 크고 나면 우유를 먹이지 않습니다. 자기 새끼인데도 말이죠. 이 우유는 철저하게 어린 송아지의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의 모유인 거죠. 그런데 이 우유를 사람은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알고 굉장히 많이 마시고 있죠. 그리고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 우유가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인간의 모유거든요. 인간의 모유의 조성비를 보면 단백질이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지방이 그 다음이고요. 그런데 우유는요, 그 구성을 보면요, 단백질이 3.5%, 그러니까 사람에 비해서 약 4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은요, 체중이 2배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송아지는요, 그 출산 시 체중이 2배가 되는데 2달이면 됩니다. 2달. 훨씬 빠른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이 우유를 먹는다, 단백질이 많아서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요, 초가 되게 되면 그만큼 몸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소의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요, 가정인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는요, 본질적으로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린이들한테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를 마치 굉장히 사람에게 유익한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유가 뼈에 좋다? 사실 제가 의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뿌리 깊은 그리고 잘못된 편견이죠. 정반대입니다. 우유는 뼈에 해롭습니다. 핀란드, 스웨덴, 미국, 영국, 이 순서가요, 전 세계에서 우유와 유제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나라의 순입니다. 이게 또 무슨 순일까요? 골다공증 발생률 순서와 똑같습니다. 우유와 유제품 많이 드시면요, 뼈가 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는 굉장한 산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이 인산염이 몸속으로 들어오면요, 이 산성을 중화하기 위해서 뼈의 치아에 있는 칼슘을 빼오게 됩니다. 물론 우유에는 적지 않은 칼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유를 마셔서 섭취하는 칼슘의 양보다
뼈와 치아에서 빼내오는 칼슘의 양이 더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유가 뼈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뼈에 해롭습니다. 누가 이런 아주 그릇된 이런 편견을 심어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초등학교에서 우유를 급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요. 우유는 굉장히 건강하고 깨끗한 식품이다. 우유가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고 충분하게 자외선을 쐬고 하는 그런 우유를 하더라도 저는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소를 어떻게 키울까요? 자, 요 내용은 우리나라 목장 환경에 바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통계 자료니까 한번 보세요. 목초지에서 풀을 자유롭게 뜯고 자유롭게 방목을 하는 그런 젖소가 하루에 생산하는 우유의 양은요, 3리터였습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말이죠. 그리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낙농 기술의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곡물 사료를 먹이고 여러 공장식 그런 사육 환경을 만들어서 축산업자들은 하루에 7리터의 우유를 생산하게 됩니다. 굉장한 발전이죠. 근데 현재 미국에서는 하루에 얼마의 우유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말이죠. 평균 32리터의 우유를 한 마리가 생산합니다. 100년 전과 10배가 넘죠. 이게 낙농 기술의 발전일까요? 자, 그러면 우유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가 한번 볼까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라고 하죠. 이 물질이 소에게 주입이 됩니다. 근데 이 물질은요, 인간의 몸에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질은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굉장히 소량의 물질인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소화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병 확률도 높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소아과 학회는요, 이런 권고문을 냅니다. 가족 중에 당뇨 병력이 있는 집에서는 신생아의 출생 이후 2년 동안 우유를 먹이지 말 것을 권고한다 라고요. 잘 모르죠, 그죠? 소아과에서도 얘기 잘 안 해주고, 그죠? IGF-1, 소에 주입되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젖소들은 초원지대를 자유롭게 다니면서 충분한 자외선을 쐬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죠. 그죠? 실내에서 좁은 축사에서, 그리고 본인들한테 적합하지도 않은 곡물 사료를 먹고 살죠. 그래서 굉장히 염증이 많습니다. 그 염증이 어디로 갈까요? 물론 우유로 나오죠. 그리고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항생제를 씁니다. 다 우유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칼슘. 우유에 방부 효과를 위해서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칼슘 좋지 않을까요? 많으면요? 아니요. 신장 결석의 확률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소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입되는 항간질제부터 진통제, 그런 약 20여 종에 가까운 약물들이 우유에서 검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건 미국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목장은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유로 만든 유제품은 어떨까요? 우유가 이런데 유제품은 한 단계 더 가공을 하죠. 그렇죠. 방부 기능이라든가 색소 그리고 여러 첨가물들을 넣게 되겠죠. 거기다가 합성 감미제까지 말이죠. 유제품이 결코 우유보다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출산 직후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아기들한테 최대한 우유를 먹이시더라도 늦게 최대한 모유 수유를 더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유는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린 송아지만을 위해서 소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식품도 아니고요 깨끗한 식품도 아니고요 그리고 뼈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사실 제대로 된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워가 있는 단체들이 낙농과 축산업 관련 단체들입니다. 여러 학자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여러 언론을 매수해서 이런 우유가 뼈에 좋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키죠. 자, 이제 우유는 어린 송아지에게 돌려주십시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육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